우리 사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도 편안하고 더불어 편안한 것. 여러분들께서 몸이 성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장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몇백만입니다. 그 사람들이 길을 갈 때, 불편해할 때 나는 한 번이라도 그들의 손을 잡아준 적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길을 가는데 팔이 없는 사람이, 다리가 없는 사람이 엎드려서 구걸을 합니다. 나는 몇 번이나 그에게 동전 100원이라도 준 적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병폐와 모순이 많습니다. 그 병폐와 모순을 인간다운 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에 나는 1,000원이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후원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물어보세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은 오늘 가슴 아프게 반성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틀려먹어서 개판이야 하고 마구 떠들어댑니다. 앉아서 더군다나 남자들 술 취해가지고 막 개거품 물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바르게 되는 시민단체에 돈 한 푼도 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러면 개거품 무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죠. 내 생업 때문에 못하니까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대신 싸우는 사람들이 시민단체 회원들, 조직원들이잖아요. 10번, 100번 낸 다음에 큰 소리로 떠들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인문학의 길을 바르게 찾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는 세상을 위하여 올바르게. 몸이 불편한 자들, 사람들, 장애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의 편안함, 나의 건강함을 대신 아파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이것은 종교적 차원입니다. 인문학에 포함되는 종교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하고 자기가 얼마나 동물적 삶을 살았는가를 반성해야 합니다. 아, 이건 동물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짐승이 밥을 먹고 돌아 앉을 때 위를 해부를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한다는 사람들이. 그랬더니 우리는 밥을 많이 마구잡이로 먹는 사람을 돼지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돼지마저도 위의 80%나 70%밖에 안 차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짐승은 배가 불러서 아이고 죽겠다 하고 알 정도로 먹지 않아요. 그게 자연의 섭리죠. 그런데 배가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불러서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먹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라니까요, 참. 인간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별거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탐욕의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인간적이지 못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 말 이상하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잘못 알고 로마가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했다고 서양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가 왜 멸망했습니까? 수많은 땅을 점령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썼어요. 노예제도가 가장 가혹한 게 로마 시대예요. 땅을, 영토를 최대한 넓힌 다음에 그들은 싸움을 중지하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잡아온 노예를 많이 차지한 땅에서 좋은 물건들을 갖다가 그때부터 귀족들이 호의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모욕하고 매일 술 먹고 먹뿐만이 아니고 먹고 나서 꽉 차니까 손가락에서 토하고 또 먹고 밤새도록 이쁜 여자를 데리고 나쁜 짓 했죠. 그들이 토한 것을 받아낸 건 누구예요? 배가 고픈 노예들이잖아요. 그걸 되풀이하다가 그 노예들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는 멸망해버린 거예요.
아까 말한 백성이 굶주린 그 상태 속에서 지배계층이 몰락한 것이지요. 우리 인간들의 탐욕이 그렇게 끔찍스러운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항상 겸허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의사 어떤 사람은 술 좋아하고 먹기 좋아해가지고 먹고 나서 꼭 소화제를 먹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절교했어요. 당신이 무슨 의사냐? 제발 그러지 말아라 했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절교했어요. 그 사람 죽었어요. 위암 걸려가지고. 의사마저도 그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확인하고 내가 얼마나 되어 있는 올바른 인간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 사소한 것들 속에서, 일상 속에서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지요. 다음에 쓸 소설이 파탄 상태에 빠져버린 이 나라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소설을 쓰려고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교육이 없다면 인간은 짐승과 똑같지요. 늑대 소년이 몇십 년 전에 그걸 입증했습니다. 한 해를 잊어버렸는데 16년쯤 지난 다음에 찾았어요. 그 늑대 무리 속에 살고 있었는데 사람의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늑대의 울음소리만 우는, 걷지도 못하고 네 발로 기는 그런 상황을 찾아내고 세계적인 토픽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죠. 교육을 통해서 올바르게 쓰고 올바른 사고를 하고 그리고 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교육은 수없이 많은 말을 갖다가 붙이더라도 그 중요함을 다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 교육이 지금 우리나라는 파탄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너가 되고 싶은 걸 써라. 8, 90%가 검사, 판사, 의사 전부 사자 돌림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한 것이냐고 또 물었습니다. 했더니 90%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 강요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 7년 전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동생 온 식구를 다 불태워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서울 하왕 심리동 48살 이모 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이 씨 부부와 74살 박모 할머니, 이 씨의 딸 11살 이모 양 등 일가족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이고는 고교 진학 문제 등으로 아버지로부터 자주 꾸중을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사나 판사나 그런 거를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고 기자나 에디터 같은 걸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바뀌겠구나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문들은 천하의 불효자식, 불효막심한 놈, 그렇게 선언을 떨더니 다 덮어버리고 부모들의 강요는 계속됐습니다. 그 학생이 다 불태워 죽인 이유는 중학교 1학년 그 학생은 자기가 사진예술가가 되고 싶은 꿈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초등학생부터 계속 너는 판검사가 돼야 해, 판검사가 돼야 해 하고 강요를 하고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걔는 도저히 그게 싫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지가 죽은 게 아니라 식구를 죽여버렸어요. 지금 그 학생은 나이가 막 21살쯤 돼서 어느 소년에서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 애를 추적을 해서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33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 행복지수 꼴찌, 자살률 1위. 참 살기 좋은 나라죠. 좋은 것만 1등합니다. 우리는 인문학적인 가치가 완전히 말살되어버린 인간 지옥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적 수치지요. 수출 세계 10대국,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지수가 꼴찌고 자살률이 1위인데 그 자살의 거의 절반이 10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10대들이 이성 때문에 죽습니까? 아니에요. 거의가 다 성적 때문에 15층 아파트 뛰어내려 죽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저는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어서 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중학교 1학년인 제 큰 손자놈이 야, 다음에 할아버지가 쓸 소리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할아버지 그거 꼭 쓰세요. 그래서 손자한테 윤회를 받았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식이 달기를 욕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강압하거나 강요하거나 속박해서는 안 되죠. 인간은 전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다 다릅니다. 같은 형제간도 얼굴이 닮을 꼴일 뿐이지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성격이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 나무가 몇 억만 그루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나무가 하나의 나무 속에 들어있는 이파리도 같은 게 하나도 없다. 닮을 꼴일 뿐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게 신의 권능이잖아요. 신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모두가 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그 나름의 몫의 일을 하고 일상을 살다 가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개성과 특성을 완전 말살하고 무시하고 무조건 너는 이렇게 돼야 돼. 너는 이렇게 돼야 돼. 하고 부모들이 강요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게 참 비극이잖아요. 잘 되는 건 좋지요. 그러나 능력에 따라서 되도록 좀 북돋아주고 살펴줘야 되는 건데 강요 강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교육비가 연간 20조가 들어갑니다. 너는 사람 되지 마. 너희 친구를 다 너희 적이야. 1점이라도 더 맞아야 돼. 그렇게 부모들이 강요하는 사회가 어떻게 사회입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고마워하는 것은 제가 문학을 한다고 할 때 침묵으로 동의해 주신 것을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만약에 강요해서 저에게 딴 걸 하라고 했으면 했겠지요. 마지 못해서. 그러나 결국은 끝끝내 문학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아니면 죽어버렸든지. 성질 급하니까 자살했겠죠. 저희 아버지가 주신 그 고마움을 저희 아들에게, 저희 손자에게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손자에게 아무것도 미리 생각하지 마.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발견하면 돼. 너는 자유야. 그리고 제가 손자 학교 갔는데 그 학교 600명 학부형 중에서 제가 제일 출세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강연을 갔잖아요. 근데 그 학교가 참 작아요. 강연료를 드리면 안 받으실 테니까 감사패로 대신하겠습니다. 아, 내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딱 받을 때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 주면 제가 그걸 받겠습니까? 사인해서 기증 뭐 이러고 오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야가버리니까 기분이 탁 나쁘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제가 첫 번째 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머리가 괜찮은 애들이 모였다는 학교이다. 인정해준다. 그러나 너희가 머리 좋다는 게 너희 능력이냐 아니냐. 너희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손들어봐라. 반이 들어요. 반이. 너희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데 손들어봐라. 했더니 한 40-50명 들어요. 나머지는 뭐야? 기권. 기권도 투표하는 게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 능력이라고 생각한 놈들, 이 못된 놈들아. 틀려먹어서 너희들은. 너희 능력이 아니잖아. 너희 부모가 이렇게 딱 머리 좋은 애들을 낳게 할 거야 하고 했어? 아니지. 어쩌다가 그냥 나온 거야. 어쩌다가.
이 세상에서 머리 좋게 자식을 낳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 근데 안 되는 거잖아, 뜻대로. 이건 하늘이 정한 거기 때문에 너희 능력이라고 믿는 너희 놈들이 정말 잘못된 거다. 이 생각을 오늘 이 순간에 고치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생은 영원히 불행할 것이다. 빨리 고쳐라. 너희들의 능력은 거기다가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너희 능력이다. 이 이야기는 20년 전에 서울대 가서도 했어요. 머리 좋다는 자들이 그 자만에 빠져 있거든요. 그건 자기 능력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 선택이 아니듯이. 그리고 두 번째 한 이야기가 너희 부모들이 너희를 강압하거나 강요하거나 할 때 뭐가 되라고 할 때 철저하게 저항하라 그랬어요. 애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너희 부모에게 말하라. 나는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모든 건 내가 결정하겠다고 말하라. 그리고 너희 부모들이 만약에 너희에게 뭐라고 하면 소설가 수정래 선생님이 와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라. 그래도 안 통하면 너희 부모 데리고 나한테 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랬더니 교장 선생이 끝나고 나서 세상에 고맙습니다. 제가 만약 그런 말 하면 학부형 등살에 바로 사표내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이렇게 통하는 거지요. 그랬는데 한 15일 지나서 방학했잖아. 이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학생이 엄마가 만들어 놓은 여름방학 동안의 수학 선행학습이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선행학습 고2까지를 딱 플랜을 짜놨는데 걔가 엄마는 안 할 거야. 난 못해. 무슨 소리야. 지난번 잘했는데. 저 동네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걔한테는 내가 할아버지를 보이게 된 거야. 중1이니까.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저항하라고 했어. 나 엄마한테 저항하는 거야. 그래, 학부형이 기가 막히겠죠. 오늘 영감이 와가지고 애들한테 그따위 소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항의를 못하고 저희 며느리한테 연락이 왔더래요. 아이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애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며느리 말이 우리 시아버님 말이 맞잖아요. 뭐 이래버렸어요. 정답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야금을 제일 잘 쓴다고 인정되어 있는 황병희 선생, 그 양반이 서울 법대 출신입니다. 본인이 이런 방송에 이야기했어요. 내 어머니가 너무나 원해서 서울 법대를 갔는데 도저히 적성이 안 맞아서 결국은 가야금을 했다. 그분이 서울 법대 4년이 얼마나 지옥이었겠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나그네 길이라는 멋진 노래를 부르신 양반. 그 양반도 서울 법대 출신입니다. 근데 그 양반도 가수 되잖아요. 부모들이 그래 봤자 안 되니까 포기하라. 그리고 자식의 개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가 하고 싶은 일을 시켜줘라.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SBS 생활의 달인. 여러분 그 프로그램은요 정말 좋습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여주고 아무리 사소한 일도 그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혁혁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판검사인 부모는 자기 체면을 위해서 능력도 안 되는 애에게 계속해서 판검사라고 강요합니다. 판검사가 못된 사람은 그 포화를 풀려고 자식에게 계속 강요합니다. 아이고 미치겠다. 중1짜리한테 고2를 가르치면 그 다음에는 뭐 할 겁니까? 걔 고2 되면 뭐 할 겁니까? 이렇게 인생을 잘못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10대에는 10대의 인생이 있다. 20대는 20대의 인생이 있고 30대는 30대의 인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10대 때 싸움도 하고 코피도 터져보고 놀기도 하고 무전쟁도 좀 하고 뭐 이렇게 가면서 인생을 배워야 되는데 계속 공부해가지고 새벽 2, 3시까지 잡아놓으면 수면욕, 잠자는 욕망이 본능이잖아요. 반드시 인간은 하루에 7시간, 8시간은 자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외 새벽 2시까지 한 애들은 학교에 가서 다 잔다.
바로 이 방송 SBS 5, 6년 전에 특집에서 나왔었잖아요. 다 찾아놔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삶에 대한 기초,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병폐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고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태도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자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이에요. 그들이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왜 만화가 나쁩니까? 만화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나쁜 만화 있습니다. 그러나 만화의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좋습니다. 만화 보면 난리 납니다. 만화 본다고. 공부 안 하고 만화 본다고. 세상에 만화에서 배우는 공부가 얼마나 많은데요. 달 로켓 만화의 상상에서 나왔습니다. 잠수함 만화의 상상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IT 발명 최고라고 하는 스티브 잡스가 잘난 체 해봤자 에디슨이 못 당하죠. 스티브 잡스는 IT 하나인데 에디슨은 230가지를 발명해낸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내 발명은 과학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문학 서적에서 나왔다. 인문학적 상상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위기는 대학생들이 1년에 인문학 서적 독서를, 일반 교양적 독서를 3권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을 빼고, 특별 보너스, 일반인들이 책을 1년에 3권도 안 읽습니다. 아이폰, 컴퓨터, 인터넷, 이것은 주말 이틀 동안에 통계청에서 4년 전에 조사한 겁니다. 이틀 동안에 3, 4시간을 봅니다. 책은 신문을 포함해서 6, 7분밖에 안 봅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사람다운 삶을 사는 사회로 갈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하고, 이런 인문학적인 전국적인 모임이 생기는 거 굉장히 늦어졌지만 바람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상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영어 보이시죠? 저 뒤에도 보이시죠?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아, 유식하십니다. 어떠한 시대의 변화가 오더라도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자긍심과 자존심을 잃지 않을 때 우리의 존재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